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오늘도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 또 가장 올해 들어 더운 날씨가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썸머랠리 주식시장에서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월가에서도 연준이 어제 금리 인하 올해 한 번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래도 2번 정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어제 우리 시장도 이런 기대감을 받으면서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모처럼 만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 달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다음 달까지 그런 시그널이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썸머랠리가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과연 우리 시원한 여름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선을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떠한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자, 마켓나우 일부 오늘 2,800선 도달하는 것 기원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슈레이더에서는 다음 주에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이 발표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 해결책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아름다워지면서 돈 더 버는 이런 욕망은 저희 끝없이 계속하게 됩니다. 자,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최근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 투자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긍정적인 전망이 시장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강세장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외국인의 매수세 국내 증시 간밤 지난 전거래일 날아올랐습니다. 외국인 매매에 따른 우리 시장의 전략 방법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수첩 말말말에서는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경제 인사들의 말을 통해서 돈이 될 수 있는 투자 힌트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일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FOMC와 CPI, 나름 오늘 시장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잘 소화를 해줬습니다. 다우홀로 떨어졌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다시 한번 최고치 기록에 나섰는데요. 또 오늘 그런 주가 흐름에 힘이 되어준 것은 발표된 PPI와 실업 시장 청구 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들 먼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죠. 일단 5월의 P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7개월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지표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연준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와 고용이 시장이 원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2% 하락을 했고요. 근원 PPI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2% 상승해서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5월의 상품 지수는 전월보다 0.8%나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휘발유 비용 하락이 상품 PPI 하락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도 물가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료의 가격이 4.3% 하락했고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서비스 가격은 1.8%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이어 이틀 동안 굉장히 굵직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도 양호한 모습이 나오면서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정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건 또 고용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웠던 고용이 이제 조금씩은 차가워지고 냉각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안에서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24만 2천 건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그래프에서도 확연하게 상승 흐름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매주 공개가 되는 지표입니다. 미국에서는 고용도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인 만큼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월가가 예상했던 22만 건을 소폭 웃돈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20만 대 초반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연준은 노동시장 과열이 고물가를 고착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크다라고 이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었죠. 고용 관련된 지표를 계속해서 주목해 왔었는데 어제 제롬 파월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에서 이 광범위한 경제 지표들은 현재 미국 노동시장 여건이 팬데믹 직전 우리가 위치했던 지점으로 복귀했음을 보여준다. 과열 상황은 아니다라고 고용시장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인공, 또 다른 주인공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브로드컴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호실적과 엔비디아에 이어서 주식을 분할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날장에서도 시간의 거래 두 자릿수 이상 올랐었고요. 오늘도 장중에 두 자릿수 이상 오르면서 큰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월가에서도 브로드컴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브로드컴의 2분기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늘어난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AI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의 전망치도 높여졌는데요. 또 오는 7월 15일부터 10대 1으로 주식 분할을 진행한다라는 소식도 투자자들의 투심을 자극시켰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브로드컴이 주요 빅테크들의 뒤를 이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치까지 내놨습니다. 지금 반도체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장기 사이클에 노출돼 있다라는 점이 강점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만약 브로드컴이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와 알파벳에 이어서 현재 증시에서는 7번째로 1조 달러 기업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때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하기도 했었지만 올해 좀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1조 달러에서 빠져나온 상황인데요. 이 브로드컴이 그 7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브로드컴이 30%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가격 전망치도 공유를 했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를 보게 된다면 엔비디아 신고가도 경신했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여전히 흐름 좋습니다. 어떠한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을 좀 바라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가 말씀 주신 신고가를 갱신한 것도 있지만 브로드컴이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오라클에 대한 물론 이 오라클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긴 했었습니다만 그 회사의 강력한 이런 전망들이 좀 나왔었고요. 일단 브로드컴까지 좀 흐름들이 좋다 보니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오늘 또 굉장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주자릿수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한 움직임들 자체가 AI 쪽에 대한 성장 기조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음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지표권에서도 좀 변수가 나왔죠. PPI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사실상 시장 그 예상치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둔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역전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물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파월 의장이 이번에 FOMC에서의 내용들은 최근에 발표된 이런 PPI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추가적인 발언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월 자체는 연 2회를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최근에 CPI나 PPI 데이터를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2회 이상도 사실 기대감을 좀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올해 1회에서 2회를 하더라도 내년에 몰아서 또 추가적인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올 초에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것처럼 또 시장에서의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한 번에 좀 추가적인 기회가 있다라는 점과 또 대선 이후에도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국채 수익률도 좀 급락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채권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과 바이오 쪽 일부는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 일라일리나 이제 엘프뷰티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앞으로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CPI에 이어서 PPI까지 시장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물가 둔화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증시 반도체 관련 기업들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좀 기대해 볼 만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야간 선물이 소폭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현재 현물보다는 가격이 높은 상황이어서 강보합권의 출발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삼성전자에 9천억 원 이상의 좀 수급이 들어왔는데 최근 한 달간의 수급 이탈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1조 2천억 정도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수급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재용 회장의 이런 파운드리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HBM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쪽에서의 시장 움직임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거래도 여전히 이슈나 테마성 종목군들이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연중 내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한 산업군들이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나 이런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산업군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일 좀 특징이 좀 5일선에서 급격하게 거래량이 동반한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너무 강하게 나온다. 그리고 이제 이격과 너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종목군들은 좀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도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전거래에 강하게 유입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파운드리와 관련된 발표가 또 이어질 예정인 만큼 관련 섹터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역시나 아직도 수출 데이터가 잘 찍히는 기업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기업들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투자 포인트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레이더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들을 알아보고요. 여기에서 종목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레이더는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을 포착하셨을지 먼저 김진경 본부장이 포착하신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새 저출산 대책이 다음 주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첫 발표에 이어서 1년 3개월 만인데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분야 등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관련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출산율이 0.7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 관련 기업들 정책 발표와 함께 반짝 움직이는 테마주일까요? 지속 상승이 가능한 섹터일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이 포착한 이슈는 바로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수혜주를 찾아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시장에서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도 많이 샀고 미국에서 인플레도 약간 잡히는 것 같고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러면 저희 막 성장률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출산 대책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따라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어떤 정책적인 이슈들도 앞으로는 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이 저출산 대책이 아마 다음 주 정도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이제 3월에 첫 발표에 이어서 아마 1년 3개월 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가 이번 대책에서 이 저출산의 어떤 추세적인 반전을 위해서 뭐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지 또 양육이라든지 뭐 주거 분야라든지 이렇게 3대 핵심 분야를 보고 이에 주력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좀 관심들이 많이 모여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정부의 경우는 이제 저출산 5대 핵심 과제에 대해서 2024년 예산안으로 한 15조 4천억 원가량 편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늘공학교라든지 뭔가 유부 통합이라든지 뭔가 저출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는 한 번쯤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들의 경우도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뭔가 인력 부족이라든지 또 내수 기반의 붕괴라든지 이렇게 경제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각 지역에서도 뭔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뭔가 지원들을 좀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일단 저출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어떤 위기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관련주들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년 3개월 전에, 그러니까 한 1년 작년 정도에 저출산 대책 한번 발표를 했는데 사실 저는 뭐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지 그렇게 임팩트가 별로 없었다라는 건데 만약에 뭐 다음 주에 발표되는 정책이 뭔가 획기적인 게 나올 거라는 기대는 사실 저는 별로 없는 상황인데 주가들도 그렇게 바로 반응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 발표 기다리고 나서 주가 오르고 그다음에 주가 쭉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나타날 거라고 보세요? 네, 사실 이렇게 저출산 관련주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상승보다도 일단 단기적인 이슈에 집중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관련주들의 어떤 성격들을 살펴본다면은 뭔가 꾸준한 상승보다도 이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반응하는 성격들을 보였었고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모멘텀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업종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가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는 뭔가 모멘텀도 부족하고 또 이슈에 민감한 장이라면은 이렇게 좀 주목이 될 수 있는 뉴스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전략을 세울 필요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저출산 관련주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저출산 관련주 한다면은 이렇게 아기를 안 낳는데 뭔가 매출이 나올 수가 있느냐. 예, 이렇게도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아이가 하나 내지는 두 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에게 집중을 하자라는 또 심리도 많이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골든 퀴즈 시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아이를 위해서 좀 더 고급적인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고 좋은 용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는 경향도 높기 때문에 이 저출산 관련주들도 한번 매출에는 크게 오히려 좀 수익성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한 정부가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지원금도 뭔가 고가 제품에 구입을 하는 좀 경향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들이 이번 정책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질 수 있는지 이런 좀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에 어쨌든 정책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저희 거스를 수 없죠. 또 기회가 오면은 수익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이 저출산 대책을 앞두고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런 수혜주들의 움직임은 어떨지 어제 또 약간 반응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이 어떤지 저출산 관련 수혜주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저출산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18년간 저출생 대책으로 쏟아부은 돈이 38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분기 출생률 합계 출산율을 봤을 때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녀 지원 쏠림이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저출산 관련 기업들 주목받고 있고요. 이와 함께 중국 소비자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무역협회가 한국의 영유아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라고 물어봤을 때 비중이 한 2020년과 비교했을 때 20%포인트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표적으로 저출산 관련 기업 대장주라고 불리는 아가방 컴퍼니 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7%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5천 원대 부근에서 박스권 움직임 이어갔는데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네오팜 같은 경우에가 소리 없이 강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고요. 최근 꾸준하게 오르면서 전일에도 7%에 가까운 오름세가 확인됐습니다. 아토피 보습 관련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달 들어서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도 무려 8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지 관련 기업이기도 하지만 기저귀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깨끗한 나라도 3%가량의 상승을 했고요. 아이와 관련된 콘텐츠 관련 기업이죠. 캐리소프트도 2.8%가량의 오름세, 오가네티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1%가량의 상승이 나왔는데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어제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 정책, 이 대책 발표와 함께 반짝 올라가는 종목인지 아니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지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최근에 이 저출산 대책 수혜주들이 다시 시동을 좀 걸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종목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본부장님 어떤 종목 첫 번째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제로투세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주요 이제 브랜드이죠. 바로 궁중비책인데 유아동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네네. 이 브랜드를 이제 국내라든지 이제 해외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일본에서는 이제 영유아 화장품에 이제 집중을 해서 뭔가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최근의 경우 이제 일본의 어린이 왕국 토이저러스라든지 이런 좀 여러 가지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궁중비책 라인업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궁중비책을 내세워서 일본 유아동 스킨케어 시장을 좀 개척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뭔가 실적 확대를 이끌어내려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 시장 속에서 어떤 좀 매출 확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홍콩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렇게 해외 시장 안에서의 이미 성공 경험이 쌓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일본 사업에서도 더욱더 확대를 나가고 또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외로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면서 또 더 확대를 좀 해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의 시장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중국의 영유아 스킨케어 그 시장에서 워낙에 인지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렇게 좀 주요 브랜드들이 어떤 좀 프리미엄 라인들에 대한 용품들로 인해서 인기가 높기 때문에 중국 시장 안에서의 올해는 또 매출 확대도 성장성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작년의 경우였죠. 작년에 이제 적자 사업 부분에 패션 사업도 좀 완전히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기 정리했어요.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스킨케어 쪽에서 더욱더 집중해 나가면서 주요 또 사업들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반기에는 또 추가적으로 거래처도 등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존의 거래선도 강화가 되고 있고 또 신규 거래처도 확대를 통해서 어떤 좀 매출 회복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제로투세븐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로투세븐을 첫 번째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뭐 중국 쪽에서 최근에 뭐 영유아 화장품 위생 허가 획득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으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제로투세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저출산 수혜주들 종목 보면 올해 연초에 좀 높은 위치에 있다가 조정을 많이 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정도에 좀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뭐 매도를 할지, 뭐 정부 정책 나오면 이슈 소멸되면서 그때 좀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전에 미리 팔아야 할지 어떻게 전략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정책이 나오기 전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정책이 딱 발표가 되면은 뭔가 이슈가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그쵸. 주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투세븐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 관련주들의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살펴보셔야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제로투세븐의 경우는 좀 박스권 안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6,000원 초반대에서 6,500원 사이 이 박스권으로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공략하신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6,500원 정도 네.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의 경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의 경우는 5,95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한 종목 더 볼까요? 이건 간단하게 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 손오공 말씀드리도록 손오공? 하겠습니다. 일단은 캐릭터 완구 업체로 많이 유명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주요 매출처인 마텔과 이제 유통 계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가에 우려가 반영이 된 상황이고 오히려 회사 측의 경우는 이제 새 완구 유통 업체들을 많이 또 발굴해 놓은 상황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출 감소를 만회를 하겠다는 계획들을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부터 BBC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블루의 완구를 국내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이렇게 글로벌 완구 업체인 제즈웨어와 계약을 된 상황이고 7월부터는 갭의 매직하우스 또 미니버스라든지 이렇게 글로벌 완구들의 국내 유통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마텔과의 계약 종료의 경우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글로벌 완구 업체들과 활발하게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새롭게 매출처도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회사 손오공 멀티리어즈를 통해서 이 해외 리튬 사업도 본격화를 낸 상황인데요. 그래요? 이렇게 손오공 멀티리어즈를 통해서 연초부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선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사업도 확대가 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오공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완구로 흔히 생각을 하시는데 2차 전지 리튬 사업도 확장을 하고 있다. 이럴 때 한번 올해 주가 차트 보시면 그럴 때 이슈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급등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모멘텀 함께 볼 수 있으니까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오공까지 받고 자 그럼 이렇게 저출산 대책 다음 주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은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정책 관련주라기보다는 좀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 있는 쪽, 로봇 쪽을 보고 있는데 로봇주요? 오히려 뭐 고령화라든지 저출산 쪽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와주게 되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현재 뭐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봇 관련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네, 있어서 현재도 계속 관심 있게 볼만하다.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고 CPI라든지 PPI 같은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와주게 되면서 결국 성장주 쪽으로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 흐름들이 바이오에서 2차 전지 그리고 다시 한번 로봇으로 움직이는 흐름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 이벤트가 굉장히 다수가 있습니다. LG전자가 6월 27일에 좀 구글 관련한 서밋에서 좀 로봇 시제품을 공개할 예정이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고스트 로보틱스의 그 지분 인수 종결일이 7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도 상당히 남아있다라는 점. 현대차 그룹이 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결국 소프트뱅크로부터의 좀 지분을 사들였을 때 내년 6월까지 나스닥에 상장하지 못했을 때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정해진 가격에 사야 한다라는 좀 옵션을 진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하반기부터 좀 절차라든지 시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뉴스 플로우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을 보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성장성을 계속 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이죠. 그런데 계속 하반기에는 이러한 이벤트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어서 현재 로봇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로봇 섹터를 보게 되었을 때 가장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전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빠르게 탈출하는 것도 그렇고 대장주 안에서 노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저출산,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의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에다가 최근에 로봇주들의 움직임, 성장주 쪽으로의 관심이 쏠리는 것까지 함께 생각하면 로봇주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포착을 해봤고요. 다음 이슈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이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셀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K-뷰티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에서 시작된 K-뷰티의 바람이 미용 의료기기 업체까지 확산이 다시 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수합병 냉각기 속에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글로벌 투자 소식은 지속적으로 들려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이슈입니다. 시장에서 최근에 좋은 업종들이 있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 뭐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아름다워지면서 그리고 돈도 벌고 싶은 이 복합적인 욕구가 반영된 게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아닌가 싶은데, 자,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네. 현재 시장 자체가 종목별 장세의 흐름들이 나와지고 있고 시장이 뭐 이슈가 있는 쪽이라든지 혹은 수출 데이터가 계속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 쪽에 대한 수급 쏠림 심화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네네. 부분들인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미용 의료기기도 그렇고 화장품 섹터도 그렇고 또 따로 잘 움직이는 게 음식료 섹터. 네, 그렇죠. 일단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견조합니다. 수출 데이터가 견조하게 나와주면서의 성장률이 꺾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5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지만 실리콘투라든지 혹은 뭐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랩 같은 종목군들을 네. 보게 되었을 때 주가의 흐름들이 5월 대비했을 때 6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숨고르기를 하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라서 현재 이 종목군들, 대장주의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면서 아래쪽에서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 특히 아마존 쪽에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 쪽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아마존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이벤트를 여는 것도 있긴 한데 결국 의미하는 바는 이거입니다. 아마존이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이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미국 소비자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온라인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쿠팡을 사용을 하듯이 그 이커머스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네. 가성비. 그렇죠. 그 측면에서 우리나라 뭐 스킨케어 제품이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 실리콘투가 적재량을 보게 되었을 때 4월과 5월 같은 경우에도 좀 양호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실리콘투의 2분기 실적 네. 또한 함께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관련 종목군들 특히 미국 향에 대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도 함께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는 미국 쪽에서 온라인 침투율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오프라인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현재 오프라인 쪽으로 침투를 하게 된다면 80%의 시장도 함께 침투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1%, 2% 혹은 3%만 침투를 한다면 네. 앞으로에 대한 성장폭 자체는 굉장히 크게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성장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좀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화장품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굉장히 꼭대기인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흐름들을 살펴보시고 본느라든지 에이블 CNC처럼 전고점 부근에 있거나 혹은 전고점을 뛰어넘지 못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종목군들 내에서 좀 순환매를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미용 의료기기 섹터도 함께 좀 관심이 받고 있는 모습들인데 네. 물론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조금씩 결이 다른 흐름들이긴 한데 다만 M&A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게 되면서 업종에 대한 매력도가 크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들이죠. 사모펀드가 지분을 확대를 하거나 혹은 공개 매수를 진행하면서 상장 폐지를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네. 결국 이 기업이 지금 현재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뛰어드는 겁니다. 사모펀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결국 내 돈을 투입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더 당기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클래시스라든지 혹은 뭐 하이로닉 같은 종목군들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K뷰티 전반적으로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의료기기나 함께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가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고은별 앵커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수출 데이터만큼이나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수출의 성장성도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M&A와 관련된 모멘텀까지 함께 엮이면서 관련 기업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정용 미용기기의 수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45%가량 성장했다고 하고요.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5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 어제도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포착된 가운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또 다시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순 매수를 선택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제이스 메디칼이죠. 전일에도 강보합권에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계 사모펀드 운용사가 다음 달 22일까지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이와 함께 M&A 인수합병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 3기업이 있습니다. 원택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으로 중심으로 판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 거론이 되면서 이로 인해 2.6%가량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시장까지도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거래일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2%가량의 상승을 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 지금 선택을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의 선택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전반적인 K뷰티 관련 종목들 흐름을 체크해봤는데 계속 좋은 흐름입니다. 그럼 종목 골라봐야 되겠죠? 팀장님 어떤 종목 처음 해볼까요?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시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클래시스, 있는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 네,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가 우선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과거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사례를 보게 되었을 때 덴티움이라든지 업종 내 다른 종목군들의 주가가 함께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M&A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모펀드가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마케팅비를 줄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크게 늘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 기업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같은 경우 그리고 하반기에도 정말 실적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고 기존에 태국이라든지 브라질 쪽에 진행을 굉장히 많이 했다면 앞으로는 미국 혹은 유럽 쪽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나와주게 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대장주를 떠올리는 종목이 클래시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 이제 상폐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수급이 클래시스나 다른 쪽으로 쏠리게 된다라는 생각을 더 크게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오스템 임플란트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오스템 임플란트 빠지고 나서 결은 다르지만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빠지고 나서 오히려 임플란트주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느낌? 이런 상황이 오진 않을까 그런 것도 약간 걱정돼요.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로 보게 되었을 때는 좀 그때 중국 쪽에 대한 이벤트들, 특히 중국의 경기가 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지 못하면서 수출이라든지 혹은 회복이 좀 더디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좀 떨어진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시스가 굉장히 견조하고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견조하게 나와주게 된다면 현재 지금 그런 우려는 좀 더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2거래일 전에 좀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인대에서 박스권을 한번 돌파한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결국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이
박스권 라인대를 뚫어냈다라는 것은 결국 다시 한번 고가권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들도 보게 되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저는 지금 가장 높은 위치지만 네. 계속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 클래시스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JCS 메디칼이 빠지면 클래시스 쪽으로 수급이나 관심이 더 쏠릴 수 있을 가능성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하나는 간단하게 볼게요. 그다음에 APR을 가지고 APR. 왔는데 네. 물론 신규 상장주이지만 좀 오버행에 대한 우려는 좀 더셔도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신규 상장주를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좀 관심이 많은 게 그래서 물량이 언제 나오는지 네, 그쵸. 여부라고 체크해야 보시면 좋을 것 되니까.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월 27일에 2개월째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6개월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오버행에 대한 우려는 좀 더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4월 11일부터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저점을 만들면서 우상향 추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본격적인 반등에 대한 흐름들은 보호예수 물량 2개월째가 나왔던 그 흐름부터 좀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기관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기업이 좀 성장성이 더디냐라고 보시면 그건 또 아닙니다. 미용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도 성장성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쪽이 홈뷰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이 그 홈뷰티 디바이스 MS에서 국내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네. 현재 미국이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 쪽에서 수출 데이터가 성장 좀 증가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최근 증권가들도 보게 되면 목표 주가가 최소 40만 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어서 좀 신규 상장주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R 신규 상장주도 이제 계속해서 좀 그전의 가격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K뷰티, 피부 미용 의료기기, 뭐 화장품 이쪽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비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올, 네. 일단 비올의 경우는 이제 신제품 실phẩm X가 앞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네네. 부분인데 이 중국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승인을 획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phẩm X가 이제 중국항 매출로 확대가 되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실적 가시성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외에도 이제 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제 중국이라든지 여타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장비 수출이 또 증가로 인해서 이 소모품 매출의 견조한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어떤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렇게 장비 매출도 견조하지만 이 소모품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좀 여름철,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다 보니까는 사실 계절적 성수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는 좀 더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난 3월에 이 마이크로니들이 이제 고주파 원천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차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 합의금을 일부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에는 2차 합의금을 이제 수령해서 1분기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의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적의 인식으로 또 반영이 된다면은 오히려 2분기에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주 비올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올까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집중적으로 두 분이 또 골라주시면서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나 화장품이나 오늘도 뭐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시장 상황 좀 보고 있는데 한번 좋은 종목 골라서 수익 극대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정리해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점 최영훈 차장입니다. 오늘 일단 미국 증시가 뭐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뭐 종목별 이슈에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러셀 2000 지수는 마이너스 0.8%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일단은 좀 크게 살펴본다라면 종목별에서는 브로드컴이 AI향 매출 증가가 예상 수치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여기에 더해 주식 분할 발표를 하면서 브로드컴이 12.27% 상승하면서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줬고 이것이 나스닥의 상승을 좀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반면에 최근 이제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소비자 물가지표도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었고 생산자 물가 역시 소비자 물가지수에 예상해서 좀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사실상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됐다라는 점들도 작용할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도 함께 좀 반영이 되면서 어저께는 좀 시장이 좀 등락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9월에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주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패드워치의 전망을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70%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 역시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만 이제 코스피 지수가 2,750선을 넘어서긴 했으나 종목의 좀 선별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좀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좀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좀 동일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만큼 여전히 시장이 좀 유동성은 좀 부족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 전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로 인해서 내용주를 중심으로 강하게 상승을 좀 일으켰지만 코스피가 상단 2,800선 내외에서는 저항대를 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쉬어가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종목을 선정한다라면 나노신 소재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금속 또 비금속 메탈에 대한 좀 합성이 이루어지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좀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에 관련돼서 모멘텀을 좀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 여기에 따라서 좀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과 더불어 박스권 상단 돌파를 통해 15만 원 이상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굵직한 이슈가 끝난 만큼 오늘은 좀 소강 상태에 좀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오늘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30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을 다 소화해냈고 어제 외국인 수급이 또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과연 오늘도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CPI에 이어서 PPI도 좀 둔화되는 수치가 나왔고 여기에다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어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을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2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취재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삼성의 강점을 살려서 삼성답게 미래를 개척할 거다. 열심히 해야죠. 이런 코멘트도 했고 젠슨 왕 만났냐는 질문에는 좀 함구했다. 대답을 안 했답니다. 이런 것도 약간 아쉽긴 하지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출발 마켓 스탠바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리움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엔 어떤 내용들을 또 확인해 봐야 될까요? 윤혜림 대표님부터 오늘 개장 전에 살펴보고 계신 개장 전 탑3 공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 AI 주도주 강세장으로 이제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걱정했던 CPI, PPI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결국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면서 이제 금리 인상은 안 할 것이라는 게 좀 기정사실화된 좀 긍정적인 증시의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몇 번을 하는 게 중요하냐보다는 이제 얼마나 할 거냐, 속도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제 4.4포인트 이하로 빠지면서 이제 4.2를 유지하면서 빠진다면 매크로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좀 자세히 보자면 지금 코스피는 많이 상승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딱 60일선 위치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또 매물대 근처이기 때문에 강력한 수급과 동시에 이제 상승 여부가 좀 중요한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지금 코스피가 강세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 주가가 받쳐준다면 다음 주에 크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슈가 없기 때문에 증시에는 조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을 다녀왔는데 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좋은 이슈들이 있으니 이 삼성전자의 수급이 지속되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음식료 수출 기반 성장성이 여전히 다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수 중심에서 지금 해외로 시장을 넓혀가면서 음식료주가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경기 방어주로 인식을 했지만 이제는 성장주로 좀 변화하고 있는 진입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 확대에 따라서 이제 ROE 개선으로 좀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인 사회적인 현상 그리고 수출 지표 등으로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엔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지금 음식료 내에서도 이제 처음 필두가 이제 불닭볶음면, 라면을 시작으로 김밥, 막걸리 그리고 이제 계절적 이슈를 통해서 아이스크림, 과자, 닭까지 계속 식품주 내에서 이제 순환매인데 결국 이제 메인은 이 모든 공을 쌓아올린 이 불닭볶음면, 라면에 있기 때문에 이제 메인 주식인 삼양식품 그리고 농심 그리고 K김밥인 우양 위주로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계절주 측면에서 빙그레, 롯데 웰푸드도 같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같은 이제 연장선으로 지금 화장품 중심의 소비재 섹터도 계속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거의 지금 3개월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5월 화장품 수출액 또한 이제 7억 4천만 달러로 연평균 한 11%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성장 그리고 다음 분기도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너무 고점이라서 만약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국 ODM이 수혜인이 아직 좀 덜 오른 한국콜마 그리고 이제 코스알엑스의 이제 매출이 상승된 아모레퍼시픽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미용 의료기기 측면인 APR, 하이로닉 그리고 파마리서치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혜림 대표는 반도체,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 섹터 세 가지를 골라주셨는데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비슷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일단 삼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글로벌 빅테크 CEO와 면담을 하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 다양한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빅테크 기업 CEO와의 면담이 향후에 이런 파운드리 관련된 수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커진 게 사실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 이런 부분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합칩을 구현해낸다라고 하게 되면 각자 생산해서 패키징할 때보다 시간 단위로 보면 20% 정도 감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이 좀 부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입장에선 파운드리 사업부의 회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그 파운드리 1분기에 파운드리에 관련된 글로벌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TSMC와 같이 이제 AI 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부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가 절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엔비디아의 이제 퀄테스트 통과 여부가 아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만약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밸류체인 내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수출 호조, 그다음에 실적 기대가 예상되는 음식료 관련된 섹터 여전히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K푸드의 성장세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에서 5월 달까지 가공식품 수출이 33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9.5%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라면 같은 경우는 4.9억 달러로 36%, 그다음에 과자는 2억 9천만 달러로 12%. 그 김치 같은 경우도 6% 증가한 7천만 달러 수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뭐 기존 보다는 이제 국가가 좀 유럽이나 미국, 아세안, 중국 등 뭐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K푸드가 뭐 이런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출 여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수출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아마 차별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시스템 완성 이후에 공매도 금지를 확정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뭐 개인과 기관들의 이제 공매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기준을 단일화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공매도 기준 시스템 관련돼서 나온 내용이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공매도 기준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거보다 더 강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국내 증시를 안 좋게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쉽게 해석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특히 이제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테마주들의 그런 움직임이 좀 더 시세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전 탑3 두 분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오늘 결국 반도체와 수출 관련주들의 움직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 시간 모두 출발 좋은 흐름 보일 것 같은데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월 14일 금요일 국내 증시 출발이 한 2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은 상승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0.4%가량 상승하면서 2,767포인트 선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0.2%가량의 오름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간밤에 미증시에서 나스닥과 S&P 500이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나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 물가 둔화로 인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1% 이상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오늘 8만 전자 다시금 터치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 체결 지수에서 확인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3%가량 22만 5천 원 선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또 연이어 경신할 수 있을지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 주목해 볼 만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0.1% 전일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상승 출발 전망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0.1%가량 상승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 금융주들 가운데 그나마 좀 선방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포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보시죠. 알테오젠이 0.3%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HLB는 어제여서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 오늘 보합권의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 전망됩니다. 6위부터 10위권도 함께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보시게 되면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도 희비가 엇갈리는 기업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돌아보면 굉장히 큰 빅이벤트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주초에는 애플과 관련해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살짝 주 초반에는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애플이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애플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애플과 관련된 이슈는 결국에 좋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또 받아들였는데 역시나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됐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결국에 빅 이벤트들을 잘 소화해낸 한 주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 양시장은 일단 강보합권 수준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1%대 상승 출발 보였고요. 삼성전자 오늘 8만전자 다시 재도전하고 있는데 오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79,300원 정도로 출발을 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0.4%대 상승세 기록하면서 22만 3천 원을 기록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출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6월 14일 금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훈풍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그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03%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알렸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03%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알렸는데요. 코스피 200의 상승을 보게 되면 유가증권 시장보다 조금 더 상승폭이 높습니다. 오늘 대형주를 중심으로 조금 더 강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물가 지표의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오늘 수급 상황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가총액 상해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 이상의 상승불을 켜면서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이 삼성전자의 5세대 HBM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예정된 시일에 맞춰서 엔비디아로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만 전자 터치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가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 이상 상승했는데 SK하이닉스 역시나 오늘 1%에 가까운 오름세, 견조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좀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락이 조금 집계가 되고 있는 종목들 빅테크 관련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과 0.5%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등이 좀 다소 약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상승으로 인해 3%가량의 테슬라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다지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완성차 기업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게 바로 한미 반도체겠죠. 한미 반도체가 HBM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8% 이상 급등했고요. 시가총액 19위권 내 20위권 안으로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20위권 내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관세 전쟁 속에서 전기차 시장 자체가 다소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성과 보상 패키지안이 통과가 되면서 테슬라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 힘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 BM은 0.9% 하락했고요. 에코프로는 0.1% 하락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도 HLB 어제 이어서 2% 이상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 수급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최근에 시장이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HLB 외국인의 러브콜 지금 꾸준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많이 상승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여서 오늘도 차익 매물이 다소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좀 다소 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리노공업과 HPSP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은
같은 경우는 3% 이상의 상승, 솔브레인도 지금 0.3%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도 다소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펄어비스 게임주 오늘도 좋습니다. 2%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게임스컴을 앞두고 게임주들의 훈풍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주들 가운데서는 JYP 엔터 보합권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봤고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업종별 상승 현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음식료 업종이 오늘도 날아갑니다. 1.7%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찍히고 있는 음식료 업종 그 기업들을 향한 매기세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유통과 상사도 1.2%가량 상승하면서 업종별 상승률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업종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0.5%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업종별 상승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혼조 양상이 펼쳐지면서 업종의 흐름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업종으로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들, 어떠한 특징적인 모습들 확인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 일단 약보합권으로 출발하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8만 전자 마지막까지 안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고요. 이웃의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 출발했는데 우리 시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이번 주 들어서 살펴보면 일본이나 다른 동아시아 시장보다 확실히 우리 시장이 반등세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급은 양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은 조금 아쉽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강하게 1조 5천억 원 넘게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는데 조금 전까지 매수세를 보이다가 외국인도 코스피에서 지금 한 70억 원 정도 매도로 전환하는 상황이고요. 기관 매도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면서 아쉬운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하고 있는 것은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은 1,3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지만 외국인 기관이 함께 동반 매도하면서 상승 탄력이 약간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조금 올라가면서 1,376원 정도의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원달러 환율은 1,370원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나 또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윤혜린 대표님 어디에 좀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역시나 화장품이 네. 강세인 현황입니다. 오늘 지금 선진 뷰티 사이언스 어제 이제 시간에 이제 투자 소식이 이제 시간의 상승을 보이더니 오늘 가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세화 PNC, 한국 화장품, 스킨앤스킨, 삐아, APR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정말 업종 내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가고 내일은 어떤 종목이 가고 이런 장세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 3개월째 거의 화장품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접근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화장품은 역시나 충분히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를 봤을 때도 오늘 신규 상장주인 그리드 위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제 또 이제 대왕고래 이슈가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대장들 위주로 이제 다시 거래대금이 쏠리고 있고 오늘 APR이 좀 돋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APR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뷰티 디바이스 산업의 성장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이 수요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투와 또 이제 협업을 해서 또 미국 시장을 좀 개척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오늘도 보니까 리포트를 봤을 때 APR의 목표 주가가 한 60만 원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은 사실 눌릴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전환을 하는 상황이네요. 좀 아쉬운데 지금 개장 10분도 되지 않았는데 장 출발은 상승했다가 양 시장이 모두 약보합권 수준으로 전환이 됐고 하락하는 종목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자, 임순재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시장. 네, 일단 시장 자체는 전일날 전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로 인해서 급등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전일의 그런 이제 급등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될 가능성은 있고요.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최근 들어 이제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특히 이제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여러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소강 상태가 아마 다음 주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아마 선별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점에 유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계속 주가 흐름이 좋았었던 그런 섹터 위주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AI 관련된 열풍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시장 내에서도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의 시장 관심사항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수출 관련된, 그러니까 실적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수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뭐 화장품이나 식음료 관련된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 오늘 뭐 두 분이 장 출발 전에 살펴주셨듯이 반도체 삼성전자 대장으로 해서 봐야 되고 수출주들, 수출 실적 잘 나오는 그런 업종 종목들 봐야 된다라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딱 들어맞는 뭐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또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지 고은별 앵커와 함께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0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 관심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과 관심은 단연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을 제쳤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화장품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매기세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녀공장, 청담글로벌, 토니모리 등 화장품 관련 기업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영일만 관련, 대왕고래 관련 섹터인 자원개발 sek터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오늘 기사가 최대 140억 배럴이 담겨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이 영일만이 시추에 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오늘 투자 심리는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오늘 흐름 다소 좋진 않습니다만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조선 업종이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주가 밀려들고 있는데 아직 주가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5대 시중은행이 중성조선사에 대한 대한선수급 환급 보증 발급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불황을 이기지 못하는 중소형사 조선사들이 줄도산을 이어진 지 11년 만에 발급을 재개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멘텀 속에 조선 관련 기업들도 업종별 상승에서도 또 상위 업종에 랭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심 빈도가 높은 섹터들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90%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입성을 한 신규 새내기주 그리드 위즈인데요. 94%의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플랫폼 업체이고요. 국내 1위 수요관리 사업자라고 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폭이 넓어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킨앤스킨, 세화PNC, 선진뷰티앤사이언스, 한국화장품, 제이준 코스메틱 전반적으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군들 가운데 이슈가 있었던 건 선진뷰티사이언스입니다. 선진뷰티사이언스가 18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한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다시금 주가에 불이 붙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조선 관련 이야기 드렸는데 한화엔진이 9%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오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은 어떠한 기업이 있을까요? 거래량 상위 종목들도 함께 알아보시죠. 네,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연 이 화장품 관련 기업이 이름을 가장 크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세화PNC고요. 2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원전 관련 기업도 꾸준하게 거래량 쏠리고 있는 모습 3%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신규 새내기주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매기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양철강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낙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대규모의 시비 발행에 대한 그러한
악재가 지금 주가를 끊임없이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선 관련,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 차익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도 화장품 관련 기업들 이름을 줄져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영 같은 경우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ESS 콘덴서 핵심 소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성할 수 있다라는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특징주로 꼽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살펴봤는데 코스피는 계속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지금 또 코스피가 상승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여전히 0.3%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심의 집중은 화장품과 음식료 업종으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 더 자세하게 봐야 될지 윤혜림 대표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화장품이랑 음식료 얘기를 너무 방송 내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애플 좀 관련주들도 같이 좋습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지금 결국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계속 이 1, 2, 3위 안에서 좀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애플이 이제 최근 AI 그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발표한 당일에는 이제 좀 생각보다 좀 실망이 크다라는 소식에 애플과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상당되어 있는 애플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보이다가 바로 다음 날인 급반등을 하면서 특히 지금 이제 애플은 역사적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좀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미국 시장의 이 빅테크 세 가지의 기업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확대를 하고 있고 계속 이 기조가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지금 화장품 이런 식음료주 수출주가 강세를 보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분할 매수해야 되는 것은 반도체 그리고 이 애플 관련주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관련주들이 이제 LG 이노텍, BH, 선익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H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가오는 2분기에 좀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어서 결국엔 우리가 또 시장에 재료가 없을 때는 다음 분기 이제 실적주 위주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애플 관련주들은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관점으로도 좋은 시기일 것 같아서 반도체와 이런 애플 관련주들도 관심 종목으로 보시고 모아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애플 관련주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은 WWDC 이벤트는 하나 소화해냈고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실제로 탑재되고 구현되는 아이폰 16이 출시되는 또 가을 정도까지의 모멘텀을 한번 기다려볼 수 있는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 더 보고 계신지 임순재 대표님은 어떤 종목 지금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 그동안 좀 쉬었던 전력 설비 관련된 네. 종목들 오늘 다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전력 업체 이런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제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국내 이제 주요 전력 기기 업체들에 대해서 증설을 계속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증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매출이나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변압기 관련된 세계 회사가 전부 다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전부 다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선 관련된 주도 오늘 같은 경우 비교적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지주회사이긴 하지만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 LS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LS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여러 이제 전력 그다음에 이제 전선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 공급망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런 이제 계열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비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100% 갖고 있는 지분율을 갖고 있는 그 비상장 회사들의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LS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업 가치로 보면 PBR이 1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평가의 구간이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만약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혜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점은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이거는 이제 식료품 관련된 부분의 이제 섹터인데요. CJ 제일제당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북미 수출이 이제 잘 되는 그런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식료품 중에서도 강한 그런 주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현재 비비고 냉동만두가 미국 내의 냉동만두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등 업체와 3배 이상의 시장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특히 냉동 만두 생산 시설을 미국 내에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CJ 제일제당의 이제 식품 부분의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제품 가격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국내보다는 좀 더 가격 올리기가 좀 수월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원달러가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일단은 삼성전자 계속 좀 힘을 내고 있네요.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1.4%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면서 79,7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보합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오늘 또 급등이 나오네요. 6% 가까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주들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한화우션도 3%대까지 상승 탄력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전략 세우면서 마무리 지어야 될지 오늘 시장의 핵심 키포인트 들어볼까요? 윤혜림 대표님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주도 섹터 주도주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기 때문에 뭐 화장품, 음식료 그리고 대왕고래 그리고 일부 반도체 중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개별 종목 장세는 좀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시장에 별다른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우려는 한숨 덜었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를 모아나간다라고 하셨을 때는 결국 AI발 좀 수혜를 입을 만한 그리고 지금 가고 있지는 않지만 뭐 실적이 잘 나오는 뭐 테스트 소켓 기업인 리노그룹이나 아니면은 이제 TSMC의 이제 유일한 디자인 하우스 기업인 에이징랜드 위주로 이러한 기업들은 충분히 모아나가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도주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트레이딩 잘 해나가야 되겠고요. 말씀해주신 반도체나 또 아이폰, 애플 관련된 종목들 모아가는 전략 짧고 또 길게 두 가지 전략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임순재 대표님 오늘 핵심 키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네, 뭐 최근 들어 계속 시장을 움직이는 게 이제 외국인 이제 매매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그다음에 외국인 매매 패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뭐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재 계속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순환매 내에서도 일단 주도를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건 AI 관련주, 그다음에 소비재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에서 종목별로 선별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저희도 오늘까지 잘 대응해 보겠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하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리고 시세 분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알아보는 오늘장 선발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역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저희가 이데일리TV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오후에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세실업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최근에 의류 관련주, 섬유 의류 관련 종목들이 한번 급등세가 좀 나온 모습이었는데 이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추세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반기에 수주도 증가하고 있고 실적 회복세가 함께 받쳐주게 된다면 이런 모멘텀들을 받아서 하반기에 한번 주가 상승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략으로 그중에서도 한세실업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한세실업과 함께 오늘 시초가에 만약에 공략을 해봤다면 매수가가 28,000원으로 잡혔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25,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한세실업, 최근에 의류주들 다시 한번 반등세가 좀 나왔는데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을지, 오늘 어떻게 출발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세실업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자, 한세실업은 오늘도 조금 좋지는 않은 모습이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0.48% 정도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매수가보다는 조금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고 27,50원에 현재 한세실업 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늘은 단순히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이제 하반기까지 살펴봤을 때 매수할 수 있을 종목으로 함께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세실업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도 저희가 오늘 시세 잘 분출할 수 있을 종목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시가총액은 1,000억 원 이상 그리고 또 5거래일 평균 거래량도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 그리고 투자유의 경고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양질의 종목을 저희가 매일매일 선택을 해드리고 함께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봐야 할지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선진 뷰티 사이언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좋은 이야기들도 많고 최근에 화장품 종목들 워낙 좋은데 어떤 모멘텀을 더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화장품주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현재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어제 나왔던 기사가 또 인상적입니다. 어제 나왔던 기사 좀 정리를 해보자면 화장품 업종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과거에는 중국 중심의 수출이 주가 줄였다고 하면 북미 시장 중심의 수출이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흐름이 변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좀 체크해 볼 만한 요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 이제 판매를 할 때만 하더라도 매출의 이제 창구가 오프라인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북미 시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온라인 판매 창구가 더 활성화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인디 브랜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이저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판매를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렸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원료, 화장품 재료 같은 것을 공급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외선 차단 소재라든지 스킨케어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약 85%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도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주요 고객사로서 로레알이 가장 대표적인 주요 고객사고요. 그 외에 국내 여러 이제 ODM 업체들, OEM 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화장품 관련주들을 생각하는 관점에 있어서 저희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언제 꺾일지 단기적인 재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수출 지표가 바뀌고 있고 매출처가 바뀌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단기적인 흐름에서 좀 중기적인 흐름으로 관점을 조금 넓혀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180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자기 자본 대비 약 24%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 수요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시설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너무 지금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신규 시설 투자 공시라는 점을 생각하면요. 현재 이 수요를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점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오늘 선진 뷰티 사이언스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오늘 좋은 소식들이 겹겹이 시장 분위기까지 함께 타고 있는데 오늘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매수는 지금 시장에서 지금 타이밍에 접근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래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가 2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송 진행하는 사이에 24,000원을 도달해서 여기서 1,000원 더 올려서 목표가 25,000원까지 오늘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단기 매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28,000원까지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16,500원 잡았는데요. 최근에 주가 레벨업한 이후에 가격 하단 부분이다. 그러니까 차트 참고해서 이 가격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오늘 급등세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잘 타이밍 잡아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장 선발 종목으로 이렇게 선진 뷰티 사이언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투자수첩 말말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인사들의 발언 중에 돈이 될 만한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주요 인사들은 또 어떠한 코멘트를 달아주었을까요?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도 두 가지 인사의 말이 있는데 첫 번째 인사의 말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네, 첫 번째 인사는 오라클 CEO의 발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중에 하나인 오라클이 현지 시간 11일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 4분기 실적과 가이던스는 시장에겐 조금 실망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오라클 어떠한 기업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예, 그 오라클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제 기업의 ERP,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해서 ERP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공장과 사무소에 어떤 리소스, 어떤 이제 자원이 있는지 갖다 집계를 한 다음에 그 자원이 빠져나갈 때 그걸 갖다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하지 않고 완전히 자동화하는 것을 이제 ERP라고 합니다. 그래서 ERP에 있어서는 독일의 SAP, 그다음에 미국의 오라클 양대 기업이 이제 양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근데 오라클은 사실은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보다 이제 근본적인 핵심적인 역량은 이제 일반인들에겐 잘 안 알려지긴 했지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 시스템, 그 DBMS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관리하는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도 사실은 오라클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쓰는데 독점이다 보니까 사실 비용이 비싸요. 그러니까 사내에서 고 임원이 야 그거 너무 비싼데 다른 거 좀 오라클로 대신할 수 있는 거 없냐? 그래서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거는 무료로 쓰고 그러나 어떤 거는 핵심적인 거는 오라클 걸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세계 최강의 독점력을 갖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이제 그런 기업으로 인지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오라클을 가져온 이유는 뭐 오라클에 투자하시라라고 추천하는 뭐 그런 맥락보다는 다른 점으로 이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라클 CEO의 발언 중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대 언어 모델 구축 경쟁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코멘트를 꼭 집으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실은 그 LLM,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지금 쓰고 있는 생성형 AI, 챗 GPT의 근간이 되는 게 LLM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저는 사실은 LLM이 사실은 그 챗 GPT가 수조 원을 들여서 이제 작년에 이제 뭐 오픈은 뭐 재정을 했지만 일반인들에게 이제 인식이 되고 엄청난 충격을 준 건 작년 한 해 동안이었습니다. 근데 수조 원을 들여서 챗 GPT 오픈 AI가 이제 그 LLM을 바탕으로 챗 GPT를 내놨는데 여기 왜 수조 원이 왜 들어가느냐? 사실은 그걸 개발하는 엄청난 이제 값비싼 프로그래머도 필요하고 프로그래머가 이제 제품을 내놨을 때 그걸 일일이 사람이 다 보정을 하고 거의 커멘트를 하고 그 커멘트한 그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는 이 작업이 한 몇 년간을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손이 들어가요. 거기서 나온 최종적인 상품을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화가 필요하다.
것이 챗GPT와 생성형 AI인데 오늘 말씀드릴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챗GPT AI가 엄청난 이제 주가를 갖다 상승을 시켰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주목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LLM을 갖다가 다른 기업이 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SK텔레콤이나 뭐 다른 기업에서 우리도 놓칠 수 없으니까 LLM을 하자는 것은 이해를 돼요. 왜냐하면 재화가 있으니까, 재원이 있으니까. 근데 중소기업들도 LLM 하겠다. 그래서 LLM을 다 하지 못하니까 그걸 라지가 아니고 조그맣게 하겠다라고 스몰. 그래서 SLM이라 합니다. 그 분야도 나름 있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 챗GPT, 생성형 AI에 대한 그 파급 효과가 전방위적으로 열리고 있다라는 맥락에서 오늘 오라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세계 최강인데 당연히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최강의 기업이다 보니까 생성형 AI, 챗GPT에 대한 영향력을 미리 알았고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오라클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매출과 그 EPS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라클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더 올라갔던 이유는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분기 실적 자체는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는데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레리 앨리스 오라클 CEO가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우리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기업이 쇄도하고 있다. 네.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 멘트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랑 또 계약도 있고, 그렇죠. 네, 예. 오픈 AI랑 또 협업했다라는 소식도 간밤에 들려오고, 맞습니다. 어쨌든 예. 증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오라클이 이렇게 엄청난 실적과 가이던스를 내놨고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브로드컴이라고 네. 또 유명한 미디어칩 분야의 강자인데 브로드컴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에 냈는데 거기서 또 시장 주목한 뭐냐면 브로드컴의 CEO 역시 거기에 비슷하게 우리를 제품을 요구하는 것이 전 세계에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과거의 인터넷 혁명과 비교한다면 인터넷 혁명을 우리가 느끼게 일반인이 느끼게 야 옛날에 종이 문서로 주고받던 서류 작업을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그걸 갖고 어떻게 돈을 벌이를 할지 몰랐어요. 우리가 뭐 네이버, 엠파스, 라이코스, 야후 많은 것이 있었지만 거기서 어떻게 돈벌이 할지 몰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혁명이라는 패러다임 시프트 때문에 주가가 폭등을 했었는데 지금의 챗GPT 오픈 AI는 단순한 인터넷 혁명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돈을 벌어들이겠다. 그래서 오라클, 브로드컴, 뭐 다른 기업들도 역시 현실에서 현재 돈을 벌어들이겠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오픈AI 챗GPT 혁명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레리 앨리슨의 이제 멘트를 이제 가져와서 설명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 AI 혁명이라는 걸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 우리도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 증시만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국내 증시에도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AI의 생태계가 이제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오픈AI 챗GPT를 하려면 반드시 엔비디아의 지금은 H100, 하반기에는 B100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런 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사실은 챗GPT랑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차를 갖다가 현실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빅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실시간으로 엄청난 이제 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근간에 있는 것이 그 엔비디아의 H100입니다. 그래서 H100을 갖다가 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우리가 10만 개 이상의 H100을 갖다가 장착할 생각이다. 그럼 엄청난 시장 충격을 줬거든요. 10만 개라고 한다면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난 것이고 이러니까 사실은 테슬라의 주가도 그때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엔비디아의 H100과 관련된 생태계를 알아본다면 H100을 갖다 만드는 것은 TSMC고 엔비디아는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TSMC에 의뢰를 했고 그러면 TSMC랑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리노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H100을 만들기 H100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메모리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장치는 SK하이닉스 HBM3 그럼 HBM3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웨이퍼 한 장에다가 1024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1024개의 구멍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웨이퍼 8개를 갖다가 붙이려고 한다면은 그때 필요한 게 TC 본더. 그러니까 이제 TC 본더는 이제 한미 반도체죠. 한미 반도체 주가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제 독점이 깨진다는 월요일 날 뉴스 때문에 네. 폭락했다가 어저께 뭐 엄청나게 또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도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한미반도체 여전히 또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약에 저한테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더 갈 것 같으냐라고 주위에서 질문을 하는데 그럼 당연히 저는 더 간다. 왜냐면은 이 챗GPT AI 혁명이 이제 진행 중이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레리 앨리슨이 이제 LLM의 경쟁이 지금 시작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레리 앨리스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하고 있다. 과정 진행,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일 주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주가는 모르겠지만 향후 한 달, 6개월, 1년의 주가를 바라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태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그 추천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장기간으로 봐야 되니까 네. 한 번에 뭐 비중 자체를 크게 늘리는 것보다는 뭐 꾸준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가장 네. 주식 투자, 또 개인 투자가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은 뭐냐면 네. 적금을 붓듯이 적립식으로 자신의 그 수입에서 일정 이상을 갖다 떼내서 약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그 수입을 떼내서 적금식으로 이제 그 해당 종목을 붓다 보면은 해당 종목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때 내려갈 때 그때 만약에 수익을 갖다 매수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수익에 극대화할 수 있는 찬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급식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 해당 종목이 계속 1년 동안 6개월 동안 우상향하는 종목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거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은 적립식으로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향하는 종목인지를 먼저 선별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상향하는 종목은 챗GPT, HBM3랑 관련된 생태계는 우상향한다. 1년, 올해 1년 분명히 우상향하고 내년까지도 저는 우상향한다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좋고 그다음에 또 다른 맥락으로 이제 어저께 이렇게 모건 스탠리에서 중요한 보고서 하나 내놨는데 뭐냐면 이렇게 챗GPT 혁명과 관련해서 우리 메모리 업계도 엄청난 슈퍼 사이클을 도래했다. 그래서 그 HBM3의 웨이퍼 한 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기존의 그 레가시 공존할 수 있는 D램의 웨이퍼 2장을 갖다가 못 만들어요. 그건 이제 생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률이나 수요 입장에서는 HBM3를 더 많이 만들어달라 하니까 SK하이닉스는 기존의 레가시 클래식한 그 D램은 포기하는 대신 HBM3를 만드는 데 더 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D램의 그 공급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D램의 가격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다 더불어서 하반기에 그 오픈 AI가 이제 소라라고 해서 영상으로 그 챗GPT 할 수 있는 것 갖다가 베타를 내놨는데 하반기에 이제 현실화돼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놨던 것을 이제는 이제 저장을 할 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문서로 저장하는 것과 영상 저장하는 것은 저장 용량이 10배, 100배가 더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반기에 그 영상은 대부분 낸드 플래시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낸드 플래시는 여전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HBM3를 못 만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후작용으로 사실 덩달아서 주가랑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시장의 확산이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메모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코멘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확인해 보시죠. 네, 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무려 2만 킬로미터의 고압 송전 사업 구축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고압 송전 관련 기업들이 한동안 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2만 킬로미터가 어느 정도인지 도저히 가늠이 안 돼서 그렇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25번? 그러니까 25번 그렇죠. 왕복. 400km가 넘으니까. 네, 예. 그 정도의 길이더라고요. 예. 한 번에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한전이 이제 네. MOU를 체결했는데 한전이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사실은 수년간 정치권과 한전 자체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적자를 부채를 갖고 있어요. 부채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해결도 해야 되는데 한전이 자체적으로 국내에서만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는 것으로는 그 엄청난 부채를 해결하기 힘드니까 거기에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하겠다고 이제 공언을 했는데 첫 번째 작품이 인도네시아 가서 41만 킬로미터의 그 하이볼티지 사업을 이제 우리가 수주하겠다라고 해서 수주하겠다고 단순하게 이제 야심을 천명한 건 아니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MOU는 단순한 회사의 야심장 구축 계획에서는 더 가시적이지만 계약은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MOU 자체의 그 메모랜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양해각서로 하니까 뭔가 그럴싸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메모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법정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업 구상보다는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언론과 그 정부에서 알게 됐으니까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당 사업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면서 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법적 구속력이 갖게 되는 계약서까지 도달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관련된 주가가 이제 올랐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계약이 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만약 한전 주식을 갖고 있거나 네. 그때 이제 요 사안 때문에 올랐던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송배전 사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전선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가가 올랐으면 그때는 사실은 바로 파시는 게 맞아요. 수익이라면? 예, 네. 아니, 바로 파는 게 맞고 네. 야 41조인데 그 어마어마한 것이 내가 왜 지금 파느냐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개인 투자가의 가장 그 장점 중에 하나 뭐냐면 민첩성이거든요. 들어갔다 바로 빠질 수 있고. 근데 기관들은 사실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자기 매수하려고 해도 혹은 매도를 하려고 해도 층층이 다 결제를 받고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첩하게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개인들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호재가 나타났을 때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때 빨리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을 갖다 염두에 두시다가 발빠르게 투자하신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매도하는 네. 것이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뭐 분할로 매수를 접근해야 된다. 네. 그리고 수익 실현을 어떨 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니까 뭐 투자 IQ가 많이 높아지는 예, 네, 기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도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개장하고 45분 정도 지났는데 삼성전자가 결국에 8만 돌파했습니다. 자, 과연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살펴보면서 오늘 또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네, 오후장 투자 전략 시간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자, 삼성전자 8만 원 돌파하면서 힘 받으면서 코스피는 좀 괜찮은데 코스닥은 약간 아쉽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어제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에 이어서 오늘도 2% 넘게 상승이 나오면서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가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 기아차, 현대그룹차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하락 종목 수가 1,100여 개가 넘어서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다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좀 강하지 못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장 초반에 일부 종목들, 특히나 화장품 섹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에서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후 지금은 하락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의 힘이 다소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오후장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 전체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은 장 초반의 매수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워낙에 이번 주도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 매물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을 좀 관망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섹터, 새로운 종목들 쪽에서의 반등이 나타나는데요.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의 오늘 강세가 눈에 띕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 소식이 나왔고요.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관련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현대차 그리고 꾸준히 상승했었던 모습이 나타났고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관련된 계열사들 그리고 관련해서 부품주들도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현대오토에버도 장 초반 강한 모습 나타났고요.
관련해서는 종목들이 최근에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 매수와 함께 긍정적인 흐름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셨는데요. 주말에 잘 쉬시고 회복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켓나우 일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뭐 들으셨겠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좀 8만 원 위로 올라오고 있고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늘 또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뭐 탑2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그룹주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시장을 버텨주고 있는데 오후장까지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이 선방하면서 이번 한 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월요일장에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